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우리 동네 골목 안쪽,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의 슈퍼마켓이 있다. 작고 오래된 가게. 가게 앞에는 LED 전광판 하나가 달려있다.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다. 빨간 글씨, 노란 글씨가 천천히 흘러간다. 오늘은 두유 1+1. 치킨 너겟 할인 행사. 냉면 판매 개시.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스치듯 본다. 혹은 전혀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 전광판 앞에서 종종 멈춰선다. 눈길이 가는 것은 단지 문구 때문이 아니다. 그 흘러가는 방식 때문이다. 전광판의 글씨는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누구에게든 읽힐 수 있을 만큼. 그 리듬은 지극히 규칙적이지만 어쩐지 따뜻하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하루가 담겨 있다. 나는 문득 생각한다. 이 글자들을 입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가게 사장님일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 그 문장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얼마나 팔릴까? 손님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누군가 걸음을 멈춰주기만을 기다리며 정성껏 띄웠을 문장일 것이다. 그 문장들은 전광판 위를 흘러가며 이 작은 슈퍼의 생계를 대신 말해준다. 장사를 한다는 건 매일을 버텨낸다는 말이고, 매일을 버텨낸다는 건 삶에 애착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애착은 때로는 이렇게 전광판에 흐르는 문장으로 남는다. 나는 그 글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빛이 번지고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동안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자꾸 솟는다. 나도 어쩌면 저런 방식으로
내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삶도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정해진 루틴, 시간표, 일과.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반복되는 업무, 그러면서도 바뀌지 않는 작은 기대.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오늘보다 한 줄 더 살아내기를. 전광판은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누가 보든 말든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그 무심한 듯 성실한 태도가 묘하게 마음에 박힌다. 지금의 나와 닮았기 때문일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내겐 어쩌면 응원처럼 느껴진다. 지금 할인 중이라는 문장 안에는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 제품 많아요 라는 메시지에는 누군가 와주길 기다립니다 라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 전광판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면 내 마음도 조용히 흐르기 시작한다. 멈춰 있었던 감정이 풀어지고 막혀 있던 말들이 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느 날 퇴근길에 지쳐 걸음을 옮기다 전광판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고도 상품 안내도 아니었다. 그 한 줄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그 말을 작은 전광판이 대신 건넸던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그런 전광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작은 메시지를 건네는 존재.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따뜻해진다. 시간은 흘러가고 글자도 흘러간다. 전광판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다. 사람들이 읽든 말든 그 묵묵함이 참 고맙다. 가끔은 그 전광판을 바라보며 내 마음도 정리해본다. 나는 어떤 문장을 띄우며 살고 있는가? 내 하루의 전광판엔 어떤 말이 떠오를까? 오늘도 무사히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억하려 애쓰는 중 그래도 계속 걸어갑니다. 이 문장들 중 어떤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존재하는 방식도 그런 리듬 속에 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전광판이 꺼진 적이 있다. 가게 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익숙한 흐름이 사라지자 거리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그 흐름이 나에게는 일종의 리듬이자 위로였다는 것을. 다행히 며칠 후 다시 불이 들어왔다. 글자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렀고 나는 다시 그 앞을 지날 수 있었다. 나는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오늘의 문장을 기대한다. 어떤 날은 라면 4+1, 어떤 날은 뜨끈한 어묵 입고, 어떤 날은 그저 어서 오세요. 작은 화면 안에서 흘러가는 말들이 나를 붙잡고 위로하고 미소 짓게 한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지만 그 안엔 분명 사람의 손과 마음이 있었다. 오늘도 나는 그 앞을 지난다. 그리고 속으로 나지기 말한다. 전광판처럼 살고 싶다.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흘러가면서도 따뜻하게 나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가기를. 책상 한쪽, 무심코 던져둔 듯한 병뚜껑 하나. 이미 음료는 다 마셨고 병은 재활용함에 버려졌지만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만은 아직 내 곁에 남아있다. 손에 쥐어보면 별것 아닌데 이상하게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병뚜껑은 언제나 가장 먼저 손에 닿는 부분이다. 돌려 열 때 손끝에 닿는 그 미세한 마찰.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입구에서 피어오르던 탄산의 기운. 뚜껑 하나를 여는 순간 작은 사건처럼 기억된다. 어떤 날은 목이 마른 채 편의점으로 달려가 시원한 탄산수를 사들고 나와 한 번에 병뚜껑을 돌린다. 그날의 피로, 더위, 긴장이 병뚜껑이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에 풀어지는 듯한 느낌. 그럴 때 병뚜껑은 단지 마개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열쇠 같았다. 다 마신 병을 버리면서도 나는 뚜껑만큼은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무심히 책상 위에 놓아두고 때로는 손끝으로 돌려보고 클릭클릭 소리를 내며 생각에 잠긴다. 뚜껑을 돌릴 때마다 그 음료를 마셨던 순간이 떠오른다. 햇살 가득한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던 여름날. 비 오는 날 편의점 앞 처마 밑에서 혼자 마셨던 병맥주. 친구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건배했던 그 밤의 청량함. 뚜껑은 말을 하지 않지만 기억은 그 작은 원형의 플라스틱 표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손끝이 닿는 촉감, 돌리는 리듬, 무심한 손놀림 속에 담긴 감정의 결이 있다. 한때는 모으기도 했다. 다양한 색의 뚜껑을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하나하나 날짜를 적었다. 별 의미는 없었지만 그 색깔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낸 시간을 되짚었다. 병뚜껑은 작고 가볍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 마신 후라는 상태가 있다. 즉, 무언가를 끝냈다는 표시. 그건 일종의 마침표다. 하루의 끝, 대화의 끝, 생각의 끝. 그리고 그 마침표는 다시 새로운 문장을 열게 한다. 그 다음 병뚜껑을 열기 전까지의 시간. 그건 준비의 시간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모으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책상 위 병뚜껑을 돌리며 문득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의 나는 왜 그 음료를 마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날씨였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병뚜껑은 기분 좋게 기억되고 어떤 건 아프게 다가온다. 가끔은 병뚜껑을 주어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기억하게 된다.
같이 걷던 길, 마주본 눈빛,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음료 한 모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린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 그건 작지만 단단한 잔상처럼 우리 곁에 남아 손끝을 맴돈다. 뚜껑을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다시 꺼내어 서랍 한 칸에 넣는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직은 기억하고 싶어서. 아직은 그 순간을 정리하지 못해서. 가끔 서랍을 열면 다양한 모양과 색의 뚜껑들이 나온다.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 투명한 뚜껑까지. 그걸 꺼내어 손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본다. 그건 마치 내가 지나온 감정의 지도 같다. 크고 중요한 사건들보다는 사소한 위로들이 더 선명하게 찍힌다. 사람은 큰 일보다 작은 순간에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누적되어 나라는 사람의 결을 만들어간다. 그 결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물건에서 되살아난다. 오늘도 병 하나를 비웠다. 그리고 그 병뚜껑을 손에 쥐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나는 그 안에 오늘 하루의 작은 기억을 담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뚜껑은 나중에 무엇이 될까?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로 사라질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어느 오후의 감정이 될까? 나는 병뚜껑을 돌린다. 딸깍딸깍 소리는 가볍고 단조롭지만 그 안엔 분명히 지나간 시간이라는 무게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한다.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로 하루를 끝내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의식. 병은 비워졌고 뚜껑은 남았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원 길을 걷다가 나는 종종 멈춰선다. 잔잔한 바람이 스치는 날이면 더 그렇다. 바닥에 부드럽게 깔린 아스팔트 위 천천히 굴러가는 유모차 하나. 그 뒤를 따라가는 발걸음. 그 뒷모습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다. 나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 보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 그 뒷모습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 유모차 손잡이를 감싸는 손의 힘, 주변을 둘러보며 걸음을 조절하는 시선. 모두가 조심스럽고 동시에 단단하다. 그 뒷모습은 말한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내 걸음에는 너의 하루가 실려 있어. 이 말없는 다짐을 나는 멀리서 천천히 따라가며 읽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한다. 어릴 적의 나도 저 유모차 안에 있었겠지.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가끔 몸을 뒤척이며 울고 웃고 졸던 시절. 나는 그저 누군가의 걸음에 나의 하루를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런 뒷모습의 사람이었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단단한 마음으로 길을 걷던 시절. 조심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담담했던 그날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지만 그 길을 나는 분명히 걸었다. 유모차는 그저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건 작은 세계다. 아이의 하루, 부모의 마음, 가족의 리듬이 담긴 공간. 그 세계를 밀며 걷는다는 건 그만큼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뒷모습에서 어떤 마음을 읽는다. 조심스러운 사랑, 말없는 인내,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의 삶.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갈 때 나는 유모차를 밀고 걷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잦아든다. 그들만의 속도로, 그들만의 이유로 걷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유모차는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시 멈춰서고 햇살이 눈부신 방향으로는 살짝 돌아선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향한다. 그 모습이 꼭 우리 인생을 닮았다. 예상하지 못한 정지, 불시에 오는 회피, 그리고 결국은 다시 걷게 되는 이야기. 나는 그런 뒷모습을 오래 기억한다. 다정한 그림자처럼 나를 붙잡는 장면들. 힘든 시절에도 나를 놓지 않았던 누군가의 걸음. 어떤 이름도 어떤 상황도 필요 없이 단지 함께 걷는다는 그 마음 하나로 충분했던 시간.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한다. 지금의 나는 누구의 유모차를 밀고 있는 걸까? 혹은 내 안의 어린 나를 위해 다시 천천히 걸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너무 빠르게 달려와 놓쳐버린 감정들을 데리고 말없이 걸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유모차 뒷모습엔 나중에를 향한 마음이 있다. 지금 당장은 울고 지치고 무겁고 속도도 더디지만 조금씩 잘하고 있다는 믿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그 발걸음은 조급하지 않다. 그건 기다림의 걸음이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그런 장면을 바라보다 나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말없이 걷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무겁고 또 따뜻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장 깊다는 말이 그때만큼 절실했던 적도 없었다. 그 뒷모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누군가를 위해 걷고 누군가를 위해 천천히 멈추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유모차였다가 다시 누군가의 유모차를 믿은 사람이 된다. 그 시간은 때론 짧고 때론 길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뒷모습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도 나는 공원 길을 걷는다. 누군가의 조용한 걸음, 그 속도에 맞춰 스며드는 바람.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내 안의 속도도 잠시 늦춘다. 그 뒷모습은 내게 말해준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함께 걷고 있으니 괜찮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책상 서랍을 열면 낡은 엽서들이 몇 장 있다. 노란 빛이 돌고 모서리는 다소 찌그러져 있다. 어떤 건 앞면에 사진이 벗겨져 있고 어떤 건 글씨가 흐릿하다. 그 엽서들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보내지 않은 엽서라는 것. 나는 가끔 그 엽서를 꺼내어 바라본다. 짧은 문장들, 반쯤 써놓고 멈춘 구절,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여백. 그 공백은 말하지 못한 감정의 양만큼이나 깊다. 잘 지내? 요즘 들어 자주 생각나. 이 엽서를 쓴다는 게 이상하지는 않지? 짧고 조심스러운 말들이 적혀 있다. 그러나 끝내 봉투에 넣지 못했고 우표도 붙이지 못했고 우체통에도 넣지 못했다. 엽서는 편지보다 짧지만 때로는 훨씬 더 솔직하다. 많은 말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엽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는 마음에서 직접 길어올린 것들이다. 엽서를 쓴다는 건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해 묻는 일이기도 하다. 이 사람에게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은가? 이 마음을 건넬 용기가 있는가? 보낼까 말까를 수십 번 망설인 그 흔적이 엽서 한 장에 고스란히 남는다. 나는 한때 엽서를 즐겨 썼다. 여행지에서, 특별한 날에,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문장도 글씨체도 서툴렀지만 그 안엔 확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엽서를 보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쓴 이 몇 줄이 그 사람의 하루에 무심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 생각에 나는 펜을 멈추곤 했다. 엽서를 보내지 못한 건 내 마음이 덜 진심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끝내 보내는 걸 멈추게 했다. 엽서 한 장은 거리다. 보내는 이와 받는 이 사이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감정의 거리일 수도 있다. 나는 그 거리 앞에서 자주 머뭇거렸다. 가끔은 그런 거리 자체가 엽서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과 다가서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엽서는 딱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래서 엽서는 보내는 도중의 감정이다. 그렇기에 보내지 못한 엽서도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다. 그건 내 마음이 한 번은 너를 향해 움직였다는 증거. 결국 닿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너를 떠올렸고 생각했고 몇 글자라도 적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엽서를 쓴 날은 대개 혼자였다. 밤이 늦거나 비가 오거나 혹은 문득 내가 그리워지는 오후.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엽서를 꺼냈다. 나는 가끔 엽서를 읽는다. 보내지 못한 엽서를. 그 안의 문장을 음미하듯 따라 읽으며 그때의 감정으로 잠시 돌아간다. 이제는 희미해졌지만 그 순간의 떨림만큼은 여전히 생생하다. 엽서에는 여백이 많다. 그 여백이 때로는 더 많은 말을 건넨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사실은 이 문장 뒤에 더 많은 감정이 있어. 그 여백은 용기의 거리이자 망설임의 온도다. 나는 오늘도 책상 서랍을 열고 엽서 한 장을 꺼낸다.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적는다. 너에게 닿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떠올리고 있어. 그 문장을 다 쓰고 나면 나는 엽서를 봉투에 넣지 않고 다시 서랍 속에 넣는다. 그건 나를 위한 의식이기도 하다. 말하지 못해도 쓰는 것만으로도 정리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생의 많은 감정이 그렇다. 닿지 않아도 존재하는 감정들, 전달되지 않아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감정들. 엽서는 그 모든 마음을 조용히 담아두는 그릇이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말하지 못한 말들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움이 숨어 있는지. 엽서 한 장은 작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나와 너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운 감정의 결. 나는 언젠가 이 엽서들 중 하나를 보낼지도 모른다. 혹은 끝내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은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나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엽서를 꺼낸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용히 읽는다. 그 문장이 내게 속삭인다. 비록 닿지 않았지만 너를 생각했다는 것만은 진심이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는다. 따뜻한 국,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간장 종지에 노란 달걀말이까지.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사이로 하나의 의자가 비어 있다. 그 빈 의자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 정확히는 언제부턴가 그 자리가 비어 보이기 시작했을까? 식탁은 늘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놓여 있었고, 그중 셋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의 의자만이 유독 낯설게 느껴진다. 누군가는 일 때문에, 누군가는 자취방에서, 누군가는 아주 멀리로 떠났다. 그 누군가가 빠진 식탁은 음식의 양은 줄지 않았지만 말의 온도가 낮아졌다. 빈 의자에는 어떤 기척도 없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말없이 놓여 있다. 아무도 앉지 않지만 아무도 치우지도 않는다. 그건 단지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기억이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가끔은 그 의자를 흘깃 바라본다.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고 싶어지기도 한다. 오늘은 어땠어? 입맛은 좀 돌아왔어? 너 없으니까 조용하네. 식탁은 하루를 나누는 공간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별일 아니었던 하루를 웃으며 풀어내고 가끔은 서로를 보듬기도 하는 그런 식탁에 빈자리가 생기면 대화는 자리를 잡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다음에 같이 먹자. 조만간 밥 한번 하자. 하지만 그 다음과 조만간이 자주 미뤄지다 보면 의자는 점점 더 오랫동안 비어있게 된다. 식탁 위의 빈 의자는 부재를, 기다림을, 그리고 어떤 후회를 말없이 품고 있다. 어느 겨울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다. 오랜만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랜만에. 그때의 식탁은 유난히 따뜻했고 그 빈 의자에도 사람이 앉아 있었다. 웃음이 있었고 시선이 오갔고 밥을 먹는 손이 바빴다. 그러나 그 하루가 지나고 다시 의자는 비게 되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고 난 자리엔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행복했던 순간일수록
그 자리는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식탁의 빈 의자 앞에 밥을 하나 놓아본 적도 있다. 누군가 올지 모른다는 마음, 혹은 그냥 그 자리를 완전히 비워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릇에 김이 피어오를 때 문득 울컥하는 마음이 밀려왔다. 누군가 떠나고 난 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자리를 지킨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 자리는 그 사람의 온도를 기억한다. 나는 오늘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말은 많지 않지만 눈빛이 오가고 수저가 부딪히고 국이 끓는 소리가 배경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전히 빈 의자가 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 자리에 눈이 간다. 함께였던 시간은 혼자가 되었을 때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식탁의 빈 의자는 단지 지금의 풍경이 아니라 이전의 풍경까지 함께 불러온다. 그 자리에 누군가 다시 앉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그 자리에 말이 오가고 웃음이 흐를 날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빈 의자가 의미 없는 순간은 결코 없다. 그건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누구를 아직 마음 안에 품고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이다.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 음식을 한 번 더 놓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언제든 괜찮아. 기다릴게. 그 자리는 다시 앉을 사람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기억을 정리할 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식탁은 다시 정리되고 의자들은 밀려 들어간다. 하지만 나는 한 자리를 끝까지 남겨둔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다. 기다림을 기록하는 방식, 사랑을 잊지 않는 방식.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